힙합은 제일 먼저 음악으로 다가온다. 힙합만의 리듬,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다. 음악이라는 게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힙합 리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음악 자체가 마음속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비트가 역동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음악에 맞춘 춤이 브레이크 댄스로 알려진 힙합 춤. 하나의 문화고 음악만이 아니라 춤만 추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나타내고 싶은 나타내고. 이들의 리듬과 춤을 이끄는 DJ. 전혀 새로운 리듬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의 힙합이 아닌 게 힙합으로 알려져서 저는 너무 싫어요. 거리의 벽에 그림도 그린다. 이것을 그래피티라 부른다. 힙합은요, 자기가 나타내고 싶은 최대한으로 노출할 수 있는 아주 방수된 에너지의 문화. 이게 힙합이에요, 우리들의. 오직 힙합만을 생각하고 힙합의 정신을 추구하는 젊은이들. 도대체 이들에게 그 힙합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이에요. 힙합, I like 힙합. I like 힙합.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앞 힙합 그룹들의 야외 공연이 벌어지고 있었다. 무대 주변에 모여든 젊은이들의 모습은 비슷했다. 통이 넓고 길어서 바닥을 쓸고 다니는 바지, 짧게 깎은 머리에 염색을 하고 푹 눌러쓴 모자, 일명 힙합 패션이다. 춤을 섞어가며 알아들을 수 없는 가사를 빠르게 외워대는 가수들.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어른들에겐 이건 음악이 아니라 소음에 불과했다. 저 말이야 소음. 아유. 저는요 젊은 층들은 뭐 선호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안 좋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마음에 안 들어요. 시대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야 길거리에서 이게 안 좋아? 저런 음악이 마음에 안 드세요? 음악뿐만이 아니다. 이들의 복장과 머리 모양도 이해할 수 없다. 건강한 젊은이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달랐다. 우리 젊은이들 사이의 힙합은 패션에서부터 시작됐다. 미국 죄수복에서 시작됐다고도 하고 가난한 흑인들이 재고품을 고쳐 입던 바지라고도 하는 이 길고도 통넓은 바지가 우리 젊은이들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힙합은 패션이 아니라 음악이다. 60년대 미국 뉴욕의 뒷골목 가난한 흑인들은 그들의 서러움을 새로운 형식의 음악에 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힙합이었다. 따라서 힙합에는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배어있다. 인종차별에 대해 꼬집는가 하면 갱조직의 생활을 담은 랩만을 부르는 갱스터 랩이 크게 유행하기도 했다. 힙합 가수들은 일상의 문제를 솔직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노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힙합은 미국 흑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 신세대들이 함께 즐기는 공통의 문화로 발전돼 있다. 힙합 문화에는 거리의 벽마다 낙서와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가 있다. 70년대 중반 뉴욕의 흑인과 라틴계 슬럼가에서 시작된 그림이었다. 이들은 턴테이블 하나, 음반 하나로 리듬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불만투성이 현실을 랩이라는 형식으로 얘기했다. 그것은 마치 60년대 비틀즈를 선두로 한 락 음악이 한 시대 젊은이들의 문화를 주도했던 것과 같은 양식이다. 락 음악이 처음 나타났을 때 그 폭력적이고 난해한 모습에 기성세대는 고개를 돌렸지만 전 세계 젊은이들은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었다. 힙합 음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80년대 초. 하지만 본격적인 붐을 일으킨 것은 서태지와 아이들이었다.
이들의 대히트 이후 지금까지 힙합 음악은 우리의 대중가요계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음악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 젊은이들의 다양한 문화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학로. 이곳에서 만난 이들이 추는 춤 역시 힙합 춤이 대부분이었다. 미국 흑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거리에서 행인을 상대로 그동안 연습한 춤 솜씨를 발휘하고 있었다. 이날 태양로엔 힙합 음악을 하는 언더그라운드 그룹들도 모습을 나타냈다. 컴퓨터 통신 하이텔에서 주최한 합동 공연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틀면은 랩하고 한곡 끝나면 얘기할게. 오케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힙합 음악은 언더그라운드 음악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음악은 이미 힙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만이 유일한 힙합 음악인이라 자처하고 있었다. 공연은 모인 6개 그룹들이 차례로 자신들이 만든 노래를 부른 것으로 진행이 됐다. 이들이 부르는 랩 가사는 단번에 알아들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관중들 중엔 이미 컴퓨터 통신을 통해 가사를 익힌 이들이 많았다. 이들이 가장 아끼는 노래 장유유서가 끝난 뒤 갑자기 공연이 중단됐다. 공연 주최 측이 제동을 건 것이다. 아니 그 시간을 짜낸다는 게 노래 가사 중에 들어가 있는 욕설이 문제가 됐다. 디제잉 할 때 너무 시간 끈 것도 있었지만 외국의 거의 모든 힙합 랩 중엔 욕설과 비속어가 들어간다. 솔직한 자기 표현을 위해서 그쯤은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용납되기 힘든 부분이었다. 이런 모습들로 인해 힙합은 저질 문화라는 평가를 받는 것인지도 모른다. 힙합 그룹 중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 업타운의 공연이 있던 날, 많은 젊은이들이 공연장을 찾고 있었다. 이들은 세 개의 앨범을 통해 대중 가수들 중 유일하게 정통 힙합을 표방한 그룹이다. 기성세대가 힙합을 어떻게 평가하든 이들은 개의치 않는다.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힙합이 아니다. Uptown baby, what's up? 그리고요 힙합은요 옷도 아니고요 뭐 신발도 아니고 헤어스타일도 아니고 기골도 아니고요 힙합은 하트 여기 하트에서 와요 매일 생활 살 때도 힙합과 싸고 뭐 밥 먹을 때는 약간 힙합 치면서 밥도 먹고 이런 거예요. 네. 힙합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가장 큰 매력이요? 리듬이 진짜 매력이에요. 리듬 이거 타면 이거 진짜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힙합 한번 빠지면 절대로 못 나갑니다. 힙합 패션을 입고 랩을 부르며 그에 맞춰 춤을 추는 젊은이들. 이들은 이것이 새로운 젊은이들의 문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자연스럽고요. 편하고 10대 정서에 맞고 힙합은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의 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정서한테도 맞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호응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너무 나쁘게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룹 가리온의 멤버 재현이는 학교 안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교수님의 암묵적인 허락하에 세미나실 하나를 빌릴 수 있었다.
따로 방을 얻을 돈이 없어 임시 방편으로 시작한 것이 벌써 1년이 다 돼간다. 본격적으로 힙합에 빠져들면서 아예 집을 나와버린 것이다. 원래 음악을 전공할 생각은 없었다. 그저 취미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룹을 이끌고 있고 다른 그룹들과 함께 동호회 음반도 냈다. 그는 요즘 오로지 힙합 음악에 대한 생각뿐이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보통의 아이들처럼 대학과 대학원을 마쳤다. 석사학위를 땄을 때 남은 일은 마음에 맞는 직장에 취직해 사회인이 되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27의 나이에 인생의 진로를 바꿔버렸다. 제대로 된 힙합 음악을 하겠다. 지금 그의 목표는 그것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의 첫 번째 일과는 컴퓨터 통신을 확인하는 일이다. 흑인음악 동호회 대표 시섭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임은 회원만 1,500명. 대부분 힙합 음악을 좋아하고 힙합 문화에 심취한 이들이다. 이날 그는 일찍부터 외출 준비를 했다. 오늘은 그에게 있어 특별한 날이었다. 재현이는 어쩌면 수십 년이 지난 뒤 한국의 힙합 역사를 쓰게 될 때 오늘을 아주 중요한 날로 기록하리라 다짐하고 있었다. 오늘은 통신을 통해 알게 된 힙합 음악 매니아들이 변신을 선언하는 날인 것이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흩어져 활동하던 이들이 지금의 힙합 음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선언이다. 10명 남짓 모였다. 이미 힙합 음악에 관한 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한 음악인이었다.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위해서 해서 나가는 게 제일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제일 바라는 걸 할 수 있는 제일 나은 이상적인 형태인 가수 음악 한다 그러면 뭐 가수 딴따라 그런 얘기 얄팍하고 쌈마이로 알아보는 게 그게 제일 싫거든 나도. 게다가 또 만약에 그 상태에서 그나마 락이라도 한다면은 그래도 수준이 유지되는데 그쵸. 힙합인데요? 랩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뚝 떨어져 버려 그냥 뚝 떨어져서 10대로 가버려 그냥 10대 수준으로.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하이텔에서 어떤 논쟁 같은 게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테크노 집단이나 소위 테크노 집단이나 락 집단은 그나마 좀 그러니까 먹고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식인층이라기보다는 하지만 이들은 일본인들이 재팬 힙합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만의 새로운 힙합을 꿈꾸고 있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다르게 해나가야 되는 거지. 저는 그러니까 가요 시스템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라면은 그 시스템을 굉장히 냉소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냉소할 줄 알아야 돼요. 이들의 목표는 기존 가요계로 진출하려는 것이 아니다. 힙합 음악을 해서 인기와 돈을 얻겠다는 것보다 먼저 음악으로 평가받고 싶어한다. 제니를 비롯한 이들 언더그라운드 그룹들은 그런 점에서 다른 무엇보다 우선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힙합 음악은 반복되는 리듬을 타고 많은 말들을 빠르게 전달해야 한다. 속도가 빠르다 보니 중간중간 정확하게 리듬을 맞춰줘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연습이 없으면 같은 팀끼리도 박자가 어긋날 때가 생긴다. 또한 랩은 며칠만 쉬어도 그 리듬을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연습을 매일 해야 되는 일이다. 실력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연습이 끝난 뒤 저녁은 늘 포장마차에 있었다.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밤낮 없이 노래만 부르니 돈이 있을 턱이 없다. 힙합을 어떤 유행으로서 그러니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문화로서 체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힙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되게 신성시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되게 막 흑인들의 저급 어떤 그런 문화로 보는 사람들인데 문화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떤 문화건 다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스타일이고 양식이죠. 왜 힙합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와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30대도 힙합 바지 입을 필요가 있어요. 40대도 그렇고. 호주머니는 가벼워도 열정 하나만은 부자인 젊은이들이었다. 제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 음반 수입 회사를 찾는다. 같은 동호회 회원인 이 회사 직원 김기석 씨에게 외국 그룹들의 동향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얘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지. 들어온 지 꽤 됐는데 수입했어요 우리 지금 이거. 예, 그러니까 근데 왜 그 음반들은 왜 수입이 안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낼 수가 없는 건가요? 아 이거 수입이 가능한 것도 있고요. 예. 수입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심의에서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비속어라든지 예. 정서에 안 맞는 거. 그 불거른가 이게 저속한 섹스에 관련된. 근데 그런 경우에 수입이 금지된 음반을 들을 수 있다는 건 특별한 행운이었다. 김기석 씨는 직업상 우리나라 힙합 매니아들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통신을 이용하다가 이젠 이들의 협력자가 되어버렸다. 밑에 이름 적을 때 힙합 전도사. 힙합 전도사라고. 미국이나 일본에선 비속어 사용이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대신 그 음악과 가사가 얼마나 진솔하고 정교하게 표현됐느냐 하는 점이 중시된다. 우리와는 기본 인식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근데 그건 당연하죠. 왜냐면 어차피 저게 언더그라운드니까 전 세계에서 1000만 장이 팔리는 음반을 언더그라운드로 할 수가 없어요. 벌써 우리나라를 제외하고선 저건 대중화된 음악이라고. 아직 국내에서만 이것이 막히다 보니까 언더그라운드 된 거야. 미국에서 한 달에 한 500개의 힙합 앨범이 나온다고 치면 그중에서 한두 개가 라이센스 발매가 될까 말까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힙합 문화는 그 음악을 못 듣는 대신에 그 패션은 금방 익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대중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힙합 옷을 입고 나왔고 그리고 힙합 그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패션만큼 빠르게 다가오는 것도 없거든요. 그에 비해서 그거와 같이 따라와줘야 될 음악 아니면 그 다른 것들 무슨 그런 힙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문화거리들은 제대로 못 들어와 있다는 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음반이 막혀있는 사이 패션은 크게 유행했다. 기존 가수들은 춤이나 랩 같은 형식을 마음껏 쓰고 있다. 힙합 문화 중 디제잉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 1인자를 꿈꾸는 DJ 렉스 역시 이것이 큰 불만이다.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모두 빠졌다는 것이다. 이들이 하는 디제잉은 힙합 음악의 기본이 되는 분야. 턴테이블을 이용해 기존 음악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만 떼어내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DJ 마음대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DJ 렉스는 우리만의 독특한 리듬을 만드는 게 최고의 목표였다. 그러나 매일같이 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아들을 이해하는 부모는 많지 않을 것이다. 아드님이 매일 이렇게 시끄러운 소음을 내서 어떠셨어요? 글쎄요, 그게 뭐 이해를 못하니까 예. 늘 막 야단만 쳤어요. 지금은 이해를 하세요? 글쎄, 그냥 글쎄 이해가 아니고 방관하는 것 같아요. 그냥 놔두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는 교과서도 없고 선생님도 없지만 그래도 혼자 열심히 한 덕분에 디제잉 분야에선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요즘엔 그에게 지도를 부탁하는 이들도 생겼다. 사람인데 흑인 음악을 하는 그래서 코렉 이렇게 합성한 모임인데요. 거기에 DJ 스쿨이라는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다 그러니까 뭐 다 DJ들이 이제 희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예. 디제잉 그런 것들. 예, DJ들 여기 보면은 있어요. 아직 못 정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DJ JD, DJ JD, DJ 17 그리고 DJ 산타. DJ를 지망하는 이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DJ 렉스는 그들에게 유일한 교사였다. 최고의 힙합 음악인이 되기를 꿈꾸는 이들은 또 있었다. 주석이 역시 그런 이들 중 하나였다. 대학 공부는 이제 뒷전이었다. 그는 음악을 작곡하는 데 필요한 여러 장비까지 갖춰놓고 맹연습 중이었다. 다리얼이라는 그룹도 만들었다. 그는 특히 랩에 승부를 걸었다. 그가 비교적 좋은 여건 속에서 음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덕분이었다. 가장 심하게 반대하던 아버지가 그래도 후원자가 돼주었다. 아버지가 원래 머리 긴 거 싫어하셔가지고 원래 음악을 하고 싶으면은 머리를 자르던지 아니면은 옷을 얌전하게 입고 다니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머리 자를게요 그러고 달려가서 자르고 왔죠. 그래서 아버지가 머리 자른 대신에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뭘 도와주셨어요? 예를 들면 장미 같은 것도 좀 사주시고. 와, 좋으신 아버지. 여기 사진 장비가 있어요? 예, 샘플로도 아버지가 사주신 거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러나 아버지가 마음으로부터 인정해 준 것은 아니었다. 내키지 않지만 타협을 본 것이다. 주석이는 힙합 바지를 입기 전까지는 나무랄 데 없는 모범생이었다고 한다. 처음에 아이들이 중고생 아이들도 그렇고 이 힙합 스타일의 바지들을만 입고 다니고 땅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 옷을 입고 다닐 때에 저런 아이들은 참 진짜 소위 말하는 날라리라거나 그런 아이들이지 우리 아이들은 전혀 저렇게 하고 다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석이가 뭐 힙합을 한다 그러더니 힙합 바지 여기까지 이렇게 뚫어가지고 나왔어요. 예. 그럴 때는 진짜 뭐 저게 내 아들인가 싶고 기가 막히고 어떻게 할 바를 진짜 몰랐었죠. 아빠는 지금까지도 복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셔서요. 주석이하고 복장에 관해서 말할 때마다 항상 서로 의견이 달라서 충돌이 좀 있곤 하거든요. 그런데 주석이는 절대로 복장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저도 또한 그 복장 자체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저는 음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힙합이라고 한다는 것은 흑인 음악으로서 뭐 흑인의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렇다면 복장 자체도 그렇게 하고 다녀야 한다는 주석이의 말에 제가 생각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죠. 이들은 힙합을 선택한 대가로 갑자기 문제아가 되어버렸다. 그뿐만 아니다. 거리에 나가면 불량 청소년 취급을 받는다. 저는 뭐 그런 거 없거든요. 뭐 교육제도 같은 거 불만 같은 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형. 넌 불만 많다며. 뭐가 불만? 나는 형 그런 게. 그러니까 불만이 많다며. 나는 그런 불만이 아니야. 그거 말고니까 무슨 불만이?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불만이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데? 나한테 불만이네. 그렇죠. 사람들이요. 제가 솔직히 좀 어른들이 보시면 제가 머리 염색하고 그런 거 보시면 나쁘게 보시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요. 좀 그렇게 먼저 너무 선입관을 갖고 편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좀 답답해요. 저는 그런 게 되게. 또 힙합 한다 그러면 또 제 친구들만 해도 막 또 이상하게 보고 그러니까요. 좀 그게 되게 답답하고. 대학생이 뭐 그렇게 헐렁한 바지 입고 다니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 운동장에 혼자 남나. 그 불만스러운 것들을 랩 속에 담는다. 부지런히 노력해 힙합이 무엇인지 세상에 바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정신머리 하나 없고 여기. 그러나 최고가 되기 위해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걸 주석이와 성은이도 알고 있었다.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일. 20살이 넘어 선택한 일인데 이젠 책임이 뒤따르고 있었다. 이들은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마음껏 랩 연습을 하고 싶을 때면 이 강변을 찾았다. 누구의 간섭이나 방해가 없는 그들만의 연습실이었다. 랩은 공연 도중 즉흥적으로 진행될 때가 많다.
즉석에서 평소 생각을 리듬에 맞춰 풀어놓는 것이라 연습 없인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무슨 생각이야? 모두 다 사랑 얘기 그건 아냐? 절대로 그건 아냐? 우린 MC, 우린 MC. 아하. 박자를 놓쳐, 자꾸만 놓쳐 이러면 안 돼. MC의 조건은 이게 아니야. 비트가 없어도 그냥 랩을 하고, 비트가 있어도 그냥 랩을 하고. 말이 안 돼. 랩을 하는 거를 바라보며 정말로 내가 가슴이 울렁울렁거려. 네가 랩을 하는 거를 바라보고 있으며 정말로 불안해서 두근두근. 그러다 계속 네가 랩을 절어버리면 나는 아이고 저놈 또 어떡하나. 하지만 계속 비트에 맞춰 랩을 하다 보면 랩을 절 리가 없지. 그래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보자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너의 생각들, 너의 생각대에 내가 한마디 해주지 이런 식으로 절어버리면 다시 그냥 말하다가 이렇게 랩을 넘어가면 되는 거야. 랩으로 넘어가서 계속 다음 말을 하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나를 표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틀리잖아. 이게 비트가 없으면 틀리잖아. 노래하자 우리. 거리에서 주차 단속하는 공익근무 요원 노성래는 요즘 라카 대신 스티커를 들고 열심히 근무 중이다. 그의 장기는 그래피티를 하죠? 네. 요즘도 그래피티 작업하세요? 네. 그럼 뭐 한 달에 한 3건, 2-3건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피티라면 힙합 문화의 4대 요소에 들어가는 거리의 낙서를 말한다. 그가 재현이를 알게 된 것은 같은 힙합 동호회에서였다. 성래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기로 했다. 청계천 황학동 시장 안에 있는 힙합 전문 레코드점 근처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었다. 성래 역시 힙합 음악 매니아였다. 음악에 빠져들던 때 자주 찾았던 가게였다. 그런데 그날 시장 안은 화재가 나서 무척 어수선했다. 뜻밖에도 그 화재는 바로 이들이 찾던 레코드점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현장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몇몇 힙합 매니아들도 있었다. 힙합 문화를 전해주던 레코드점이 당한 순환에 이들은 함께 가슴 아파했다. 그래피티는 처음 시작될 당시부터 단속과 비난의 대상이었다. 미국의 흑인들은 노래나 랩과 함께 거리의 벽에 낙서와 그림으로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뉴욕의 슬럼가는 온통 그래피티로 장식되기도 했다. 서울에서 그래피티가 그려진 가장 대표적인 곳은 압구정동에서 한강 시민공원으로 연결되는 지하보도다. 아직은 그리 많지 않지만 조금씩 이런 그림들이 우리의 도시 속에 등장하고 있었다. 이 분야에서 조금 이름이 난 노성래는 요즘 주문을 받아 작업하는 일이 늘고 있었다. 대체로 카페나 주차장, 심지어 오락실의 벽까지 그의 캔버스가 됐다. 라카 저 추운 건 참을 수 있겠는데 라카가 얼어서 라카가 불쌍하잖아요. 요즘 뭐 라카가 완전히 얼었는데. 라카가 오니까 미리 만들어온 도안에 여러 가지 색의 라카로 그리는 그림. 하룻밤에 1km 거리를 장식할 정도로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취재진은 올림픽공원 근처에서도 그래피티 작업자를 만날 수 있었다. 시민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이곳엔 아이들이 써놓은 낙서들이 가득했다. 아, 그래피티 하는 거예요? 예. 예. 우연히 취재진을 만난 이들은 작업을 서두른 모습이었다. 몰래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그래피티를 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부터요? 예. 그래피티 어떻게 이렇게 빠지게 됐나요? 그냥 어떤 뭐랄까 힙합을 좋아하고요. 예. 그 글자로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에서 스릴도 있고. 이런 벽에다가 이렇게 공공 건물인데 그런 데다 그리면은 단속 같은 건 없어요? 많아요. 아, 어려움 겪은 적은 없나요? 경찰서도 가보고요. 경찰서도 가요? 근데 제일 힘든 건 이제 마음대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 제약 같은 게 많이 따라요. 대체로 그래피티는 허락을 받고 그리는 그림이 아니다. 그래피티 작업자에게 거리의 벽은 모두가 도화지가 된다. 세상에 대해 하고픈 이야기를 마음대로 그려내는 것이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림을 그린 이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기존 질서에 대한 거친 저항의 방법이었다. 힙합에 담긴 그런 정신의 매력을 느낀 것일까? 힙합은 20대 사이에 아주 광범위한 매니아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울대 안에 만들어진 힙합 춤 동아리도 그중 하나다. 후퍼스 인 SNU의 약자거든요. 근데 후퍼라는 뜻이 댄서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서울대 안에 댄서들하고 그냥 선배들이 지은 거예요. 따로서 클룸이 없어 이들은 학교 복도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라면 이런 공간에서 춤을 출 리가 없다. 춤을 추되 진짜 힙합 춤. 각자 개성을 살린 독특한 춤을 추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멤버들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동안 연습한 춤을 선보인다. 괜찮은 동작들은 함께 따라해보기도 한다. 몇 가지 기본 스텝을 토대로 안무는 자유다. 힙합 춤의 가장 큰 매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말인데 힙합춤은 고정된 게 없이 자기가 추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출 수 있다는 거, 음악에 맞춰서 마음대로 출 수 있다는 거, 자유로움에 있다고. 컴퓨터 통신을 통해 만들어진 힙합춤 동호회 키키럽의 멤버들도 일주일에 2번씩 모임을 갖고 춤 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조금씩 돈을 모아 조그마한 연습실을 갖춰놓고 있었다. 대부분이 20대 대학생들이 주축이다. 공부가 전공이고 춤은 부전공이었지만 열애 하나는 대단해 보였다. 각자의 연습이 끝나자 신입 회원들의 환영회가 열렸다. 힙합 춤을 추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모임이다. 저 히스고요. 아이디는 아이베고요. 이름은 임지현이고요. 빠른 79년생이에요. 이날 서울대 히스 동아리 멤버들도 키키럽에 참여했다. 인사가 끝나자 이번엔 솜씨를 선보이는 시간. 후배들의 인사 다음에 선배들의 답례춤이 이어졌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춤에 대해서 생각하고서 하면은 아 신기하다 막 저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이런 거를 많이 좋아하고 이제 요새는 또 유행이란 게 있거든요 춤에도. 그래가지고 요새는 브레이킹 같은 그런 고난이도 춤이 유행인데 여기 저희 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안무나 이렇게 여럿이서 해가지고 똑같은 동작을 깔끔하게 그리고 멋있게 함으로써 이렇게 춤을 빛낼 수 있는 그런 팀워크 종류의 춤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더 마음에 들어요. 비트박스 동호회 시삽이에요. 네. 비트박스 같은 것만 연구하는 친구예요. 비트박스가 뭔가요? 그러니까 입으로요 드럼 박자를 소리 내는 거예요. 아 예. 한번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일단 뭐 제일 기본적인 리듬은 나이나 학교, 가정 환경까지 힙합 춤이 아니면 한자리에 모일 이유를 찾기 힘든 다양한 젊은이들이었다. 춤만 해도 단순 아마추어에서 프로급에 이르기까지 실력 차이가 많이 나 보였다. 야 진짜 많다. 그런 이들이 땀을 흘리며 같은 동작을 연습한다. 힙합을 좋아한다는 그것 하나가 이들을 한데 묶어주고 있어. 이렇게 추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아 시원해요. 왕입니다요? 기분이 어때요? 한때 힘든데 하고 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날아갈 것 같아요. 힘들지만 재밌습니다. 정말 좋은데요? 네, 좋지 누나. 하고 싶은 거 하게 돼서 정말 기뻐요. 재현이는 힙합이 좋아서 힙합 음악을 선택했지만 그들의 음악을 이해하는 젊은이들은 아직 소수에 불과했다. 돌아갔어요? 네. 그룹 가리온의 공연이 있던 날 시작 시간이 임박해 오는데 관중들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이름 없는 힙합 그룹의 공연을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은 아직 많지 않았다. 드디어 돈을 내고 입장권을 사는 최초의 관객이 왔다. 재현이는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말았다. 공연이 시작됐다. 가려운 그룹은 평소와 다름없이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이날 이들의 공연을 본 사람은 불과 10여 명. 재윤이는 이날 공연 수입으로 2만 원을 받았다. 알아주는 이가 적고 배고픈 음악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계획은 원대했다. 재윤이는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을 재정리하기 위해 새로운 멤버 한 명을 영입했다. 최재유. 올해 22살인 재유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젊은이였다. 독일에서 유럽 힙합을 익히고 온 작곡가다. 하지만 재윤이는 재유에게서 미국과 유럽 힙합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가장 한국적인 힙합을 하고 싶어한다. 재유는 노동운동가이자 지금은 성공의 신부로 있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정신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힙합은 그런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재유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왔다. 그런 아버지도 사실 재유의 음악 활동에 대해 찬성하진 않았다고 한다. 음악 한다는 것 자체에서 처음엔 그러니까 그냥 막간 딴따라가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재현이와 재유는 함께 힙합의 본토 미국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한국 힙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넘어야 할 산은 높고 험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부모님 허락받는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 많이 있는데 제일 힘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같이 할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본받을 그런 본복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좀 많이 미약하다는 거죠. 일일이 말할 필요도 없고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힘들다고 나약하게 뒤로 이렇게 처질 사람들도 아니지만 하여튼 나는 대중이 두렵고 뮤지션으로서의 대접을 전혀 안 해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거 그리고 그런 생각조차 없다는 게 제일 문제점인 것 같아요. 오버그라운드 누구누구 특정 가수를 지목해서 막 험담할 게 아니라 진짜 언더그라운드도 실력을 엄청 키워서 확실히 응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이러한 자세가 진짜 어느 우리가 원하는 높이까지 갈 때까지 변치 않고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제일 걱정이 돼요. 문화는 바퀴벌레와 같아요.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가 바퀴벌레와 같죠. 언더그라운드 문화는 바퀴벌레와 같으니까 아무리 막아도 막아질 수 없어요. 이들 힙합 그룹들이 자신의 음악을 대중들에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음반을 내야 한다. 그래야만 전문 음악인으로 대우받게 되는 것이다. 임태형은 언더그라운드 그룹들 중에서 가장 먼저 그런 과정을 밟은 갱터릭의 멤버다. 그냥 정말로 단순하게 저희가 불만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이게 왜 이 모양일까도 있었고요. 나는 왜 이럴까도 있었고 크게 보면은 사회에 대한 거 혹은 기존 가요계에 대한 거 아니면 제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요즘 태형은 함께 활동하던 김도영이 군대에 간 뒤 사이즈란 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신 작은 지역 방송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랩 콘테스트를 이끌고 있었다. 랩 콘테스트는 일반 청소년들 중에 랩을 발표하고 싶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 전화 연결을 하는 프로그램. 갱털릭의 음반이 크게 히트한 것은 아니었지만 힙합 매니아들 사이에선 인기를 얻은 덕분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것이다. 아, 갱털릭. 이름이 왜 갱털릭이라고 졌어요? 갱털릭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냥 갱스터 음악을 추구하는 가톨릭 신자들이라서 갱털릭. 아, 가톨릭 신자. 예. 갱털릭은 힙합 음악 중에서도 갱스터 음악을 하겠다는 취지로 96년 결성된 그룹이다. 그들의 음반은 올해 발매됐는데 이들의 시도는 많은 언더그라운드 그룹들에게 자극제가 됐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즐기는 힙합이 아니라 보다 많은 대중들 속으로 들어가는 힙합이 돼야 한다는 본보기가 된 것이다. 태영이가 청소년 대상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은 데에는 10대들의 생각을 엿보고 싶다는 생각도 작용했다. Are you ready? 요 한밤 랩 콘테스트 이제 시작해. 참여를 원하는 사람 모두 준비해. 매주 수요일만 되면 모두 긴장해야 돼. 무자비한 메시지가 마주 쏟아지니까 요 한밤 랩 콘테스트. 내 숨이 막히는 곳 안에 잠 속에서 내 몸은 달콤한 네 코튼에 맡기겠어. 삶을 살아가고 사람을 바라보는데 한 가지 방법만이 웃어보지라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 적용돼. 덕분에 내 감수성을 말라비추어서 고등학교 드라 박힌 교육에 잡아먹혀. 이날 전화로 참여한 한 고등학생의 랩 실력은 대단했다. 학교 생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비교적 논리적으로 표현한 가사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태영은 랩을 부를 때 필요한 기술적인 면에서부터 가사 내용을 정리하는 데까지 세밀하게 심사평을 했다. 그는 이런 작업이 우리의 힙합 문화를 성숙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 다시 쏟아 빠지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학교. 안녕하세요. 재현이의 카리온, 다리얼 등 블랙스 멤버들은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합동 공연을 열고 있다. 매일매일 연습했는데도 공연 시작 전까지 연습은 계속됐다. 늘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이들의 공연이 막바지에 이르면 관중들을 무대로 초대한다. 마음속에 하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누구든 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관중 속엔 유명 그룹 DJ 덕의 멤버 이하늘의 모습도 보였다. 빨리 올라와서 여기에서 형의 랩을 한번 보여줘.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정말 싫었는데 사람들과 비교되기 싫은데 내가 여기 올라와서 랩을 하면 이제 비트를 고르게 주세요. 그냥 이렇게 나도 랩을 하면 버벅버벅 될 때도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올라와 내가 랩을 하기 싫은데 너네들은 나에게 무슨 불만 있을까? 내가 잘 못한다고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없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 유명 가수들이 이들의 공연을 보러 오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었지만 이날 이하늘의 출연은 특별했다. 간만에 카메라가 들어오니까 처음에 어색한데 재밌게 봤습니다. 이하늘은 이들 언더그라운드 멤버들에게 뭔가 하고픈 이야기가 있는 듯했다. 그러나 취재진에겐 밝히지 않았다. 카메라가 있으면 얘기가 일단은 너무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공연이 어땠어요? 공연은 좋았는데요. 예. 참 편안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하늘은 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는 듯했다. 한국의 힙합 문화의 선구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서서히 작은 공연장에서 거리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렵게 마련된 백화점 앞 야외 공연을 앞두고 그래피티 작업자들이 지원에 나섰다. (96년부터) 컴퓨터 통신을 중심으로 시작된 언더그라운드 힙합 음악이 일반에 선보이는 자리였다. 빠른 템포의 랩과 현란한 브레이크 댄스. 보통의 힙합 음악과 이들의 음악은 큰 차이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재현이는 자신들의 음악이 진솔한 자기 표현이었음을 강조했다. 세상 힙합이 양아치하고 그것이 10대들이나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치기는 그런 문화가 절대 아니고 정말 순수한 음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이 진실되게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문화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힙합에는 대단히 종이를 많이 내려요. 그리고 너무 거품이 많아요. 너무 많이 포장되어 있고요. 껍질이 너무 많아요. 힙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추예요, 추. 진실이에요, 진실. 정말 자신이 진실을 만들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무리 기지바지 입고 그렇게 거듭가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해서 자신 있고 진실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힙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주장한다. 힙합 바지를 입지 않아도 힙합을 이해할 수 있다고. 기지바지를 입은 30대도 진실되게 살면 그것이 힙합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힙합 속에 숨은 의미에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힙합의 틀 속에 우리들만의 내용, 창조적인 그 무엇을 채워보겠다고 한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새로운 문화는 도전하는 이들의 손에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갔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내가 태어난 지 20분이 안 됐어. 모르겠어. 알고 싶어 그러고 싶어. 일어난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 너는 들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참아. 그들은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사정도 하겠다고
하고 부활을 벌려 눈을 벌려 내 필요도 막 집어들게 즐거운 집어들게 너는 실망 위에 험랑 위에 흐린 자를 보였을 뿐 고통과 두통에 찾을 너를 보였을 뿐 네가 왜 손에